치매라더니 아직 멀쩡하네. 아들의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예상했던 것처럼 조용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 속에서 믿지 못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친 새벽 말수는 혼잣말로 중얼였어요. 민지 도시락통엔 제발 참치 넣지 말랬지. 세미는 늘 까먹어. 오래된 수첩을 덮으며 말수는 손끝으로 김이 서린 창문을 쓸었죠. 작은 원룸의 창밖, 건너편 골목 전봇대 아래로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유서였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갑자기 없어지면 놀라지 마라. 너한텐 패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 밑에 얇은 CD 플레이어와 낡은 테이프 하나. 테이프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죠. 세미 말, 도훈 반응. 6월 3일 저녁. 말수는 조심히 그것들을 작은 가방에 담으며 중얼였어요. 이제 가자. 이 나이 먹고도 집이란 데가 남아있을진 모르겠지만 가자. 2시간 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도훈네 현관 앞에 선 말수는 3번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어요. 현관 앞 화분에서 풍겨오는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마음은 아직 서성이는 중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도훈이 나왔어요. 어머니 왔어요. 반가움도 없고 짜증도 없는 목소리. 그저 어머니라는 단어로 할 도리를 다한 듯한 말투였죠. 그래, 문 앞에 잠깐 서 있으려니까 다리 저리더라. 말수는 애써 웃으며 들어갔어요. 거실에선 세미가 바닥을 닦고 있었고 민지는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방은 베란다 옆이에요. 시원한 곳으로요. 세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죠. 말수는 한참 멈춰 섰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어디든 괜찮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미는 청소기를 다시 켰어요. 말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방에 앉았어요. 이불은 새 것 같았지만 백엔이 된 향기가 없었어요. 짐을 푸는데 약 봉투 옆에 있던 작은 상자에서 민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든 손편지가 나왔어요. 난 나중에 커서도 할머니랑 살 거야. 말수는 눈을 감고 웃었어요. 그 웃음은 기쁘다기보다 간신히 무너지지 않기 위한 웃음이었죠. 거실로 나가려는데 부엌에서 소곤거림이 들렸어요. 세미의 말이었죠. 치매라더니 멀쩡하네. 내가 민지 공부 핑계 안 댔으면 벌써 들어왔을걸? 도훈이 대답했어요. 그러게, 병원에서도 촉이라고만 했지. 진단서 다시 받아야 하나? 보험은 어떻게? 치매 판정 받아야 뭐라도 나오잖아. 그건 내가 알아볼게. 요양원도 대기만 넣어도. 그 말을 듣고도 말수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고개만 살짝 숙인 채 혼자 웃고 있었어요. 민지만 아니었으면 나도 그냥 사라졌을 거다. 그날 저녁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눈이 커졌죠. 헐, 할머니, 진짜예요. 너 놀랬지? 너 보러 왔다. 민지는 그대로 말순 품에 안겼어요. 민지 머리카락에서 풍겨오는 샴푸 향기가 말순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아, 진짜 나 올 것 같아.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 방 이불을 들고 와 말했어요. 나 여기서 잘래요. 엄마가 싫어해도 몰라요. 말수는 민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지야, 너랑 이렇게 누우니까 옛날 생각나네. 유치원 앞에서 울던 너의 얼굴. 그때 할머니가 등에 업고 김밥 사줬던 거 기억나? 할머니, 그날 내가 울다가 웃었잖아요. 그게 내 첫 김밥이었어요. 말수는 민지 옆에 누워 창밖을 봤어요.
나 있잖아. 민지가 있어서 버텼어. 이알미는 무서웠거든. 무서워요? 왜요? 가끔은 기억이 뚝 끊겨. 근데 그게 더 편할 때도 있어. 기억나도 모르는 척하면 마음이 좀 덜 아파지더라. 그 말에 민지는 조용해졌고 말수는 베개 밑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엔 테이프가 닿았고 그 옆엔 얇은 종이 수첩. 수첩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기록. 아침 햇살이 베란다 창을 슬쩍 넘기며 들어오던 그 시간, 말수는 민지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익숙했죠. 한 알한 알하얀 쌀 위에 김치볶음을 올리고 소고기 장조림은 따로 작은 통에 담아두었어요. 부엌에서 풍겨오는 참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예전 같으면 도시락 싸면서도 민지랑 수다 떨었는데 혼잣말을 하던 말수는 민지 유치원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도시락을 쌌었죠. 참치김밥 한 줄, 사과 반쪽, 그리고 꼭 초코파이 하나. 민지가 그거 하나 먹고선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던 그 얼굴. 작은 손으로 말순의 치마를 잡고 할머니 고마워요 하던 그 목소리. 말순은 도시락 뚜껑을 닫고 검은 고무줄로 고정했어요.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민지가 뛰어나왔죠. 헐, 이 냄새 진짜 도시락 싸셨어요? 그래, 민지 너 먹으라고. 공부하느라 힘들잖아. 대박와 김치볶음. 할머니 최고. 민지는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자꾸 배달만 시켜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마음이 없거든요. 그 말에 말수는 잠깐 멈칫했어요. 마음이 없는 음식. 그 말이 가슴을 톡 쳤죠. 거실 쪽에선 세미가 부엌을 힐끗 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미쳐버리겠어. 그 사람 생각보다 멀쩡해. 기억력도 또렷해.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치매 판정이 정확한 거 맞아? 혹시 다른 병인 거 아냐? 아니래. 병원에서 그냥 노인성 초기라고만. 근데 민지가 자꾸 들러붙어. 그게 문제야. 세미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한숨으로 마무리됐고 뒤에서 그 전화를 듣고 있던 말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였죠. 맞아, 난 멀쩡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그날 오후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가방도 안 벗고 말순의 방으로 뛰어들었죠. 할머니, 아까 낮에 했던 말 그거 뭐예요? 진짜 치매 아니에요? 말순은 민지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불을 살짝 들쳤어요. 그 아래엔 얇은 노트 한 권과 녹음기, 그리고 무언가 포장된 상자가 있었죠. 민지야, 이거 하나씩 나중에 보여줄게. 근데 지금은 나랑 같이 기억 하나만 꺼내볼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수는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민지가 7살 때 댐 앞에서 웃으며 팔을 벌리고 있던 사진이었죠. 사진 속 민지의 웃는 얼굴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기억나? 이날 너가 물에 빠질 뻔했지. 할머니도 그날 무서웠다. 내가 널 못 건지면 어쩌나 하고.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왜 치매인 척 했어요? 그 말에 말수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이내 고개를 떨군 채 단 한마디만 했죠. 살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너 지키려고. 그날 밤 거실 한쪽에선 도훈과 세미가 마주 앉아 맥주를 나눠 마시고 있었어요. 맥주 거품이 톡톡 터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죠. 민지 때문에 복잡해졌어. 애가 엄마한테 너무 붙어. 세미는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으며 말했죠. 우리 둘이 조심하자. 괜히 감정 쌓이지 말고. 어머니, 오래 계실 사람 아니니까. 그 순간 말수는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어요.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고
말수는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어요. 참, 내일 병원 가는 날이에요. 도훈아,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도훈은 어색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일은 미팅이 있어서 미안해요. 세미는 웃는 척하며 말했죠. 다음 주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 어디라고 했죠? 말수는 그 말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밤늦게 민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럼. 그 노트에 뭐 써 있어요? 할머니 마음 다 써 있는 거예요? 말수는 민지 손을 꼭 잡았어요. 민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응. 그 노트엔 내가 버림받은 기억도 써 있고 너한테 받은 사랑도 써 있어.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럼 나 할머니 편해도 돼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죠. 그 말 오늘 하루 살아낸 이유다. 말수는 그날 밤 잠을 설치고 말았어요. 천장에서 느리게 도는 선풍기 바람만큼이나 마음속은 무겁고 답답했죠.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가방 속에 넣어둔 그 진단서 사본과 시한부 선고 메모를 꺼내봤지만 도훈이나 세미에게 그걸 꺼낼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 민지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세미는 도훈을 조용히 불러 주방으로 갔어요. 식탁 위엔 신문과 메모지 그리고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어요. 커피 향기가 부엌에 가득했죠. 여기 좀 봐봐. 이 요양원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됐대. 국가 지원도 좀 있고 자리도 나름 괜찮아 보여. 도훈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갑자기 무슨 요양원 이야기야. 엄마 말이야. 그냥 우리 집에 계속 계시기엔 솔직히 부담돼. 민지가 말은 안 해도 눈치 보는 것 같고 도훈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그런 거 말 꺼내지 마. 민지 눈치도 보이고 엄마도 아직 거동은 하시잖아. 지금 못 보내면 나중엔 더 힘들어져. 지금이 기회야. 그 순간 뒤에서 민지의 발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후다닥 신문을 덮었어요. 민지는 머리를 틀어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학원 안 가도 돼요? 왜? 무슨 일 있어? 할머니랑 같이 병원 좀 가려고요. 그 말에 도훈과 세미는 동시에 멈칫했죠. 그냥 할머니 혼자 가시게 해. 너까지 따라갈 일은 아니잖아. 저 할머니랑 약속했어요. 할머니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 그랬어요. 가족이 뭔지 알려주신다고요. 도훈은 할 말을 잃고 민지를 바라봤어요. 세미는 민지의 말에 짜증이 섞인 얼굴로 컵을 탁 내려놨죠. 민지야, 너 요즘 좀 예민해. 할머니랑 너무 감정적으로 엮이지 말고 조금은 거리 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 말에 민지는 고개를 떨구었지만 곧 바로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거리가요, 엄마. 할머니랑 나 사이에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랑 나 사이에 필요한 것 같아요. 세미는 말문이 막혔고 말수는 그 대화를 부엌 뒤편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 말수는 민지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택시 안에 흘러나오는 트로트 멜로디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죠. 예전엔 너랑 같이 가면 어디든 좋았는데 오늘은 좀 무섭네. 왜요? 검사만 받는 건데요. 응. 그게 다가 아닐지도 모르거든. 민지는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있어요. 할머니 편 저밖에 없잖아요. 말순은 민지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게 너 하나만 있어도 든든하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뒤 의사와 상담실에 마주 앉았을 때 민지는 한쪽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고 말수는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민지가 다 알아도 괜찮겠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예, 이제는 말해야죠.
숨기기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의사는 조심스레 진단서를 한 장 꺼내 민지에게 건넸어요. 민지 양, 이건 할머니가 받은 진단서예요. 치매 아니라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수는 민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한텐 알리고 싶지 않았어. 너까지 힘들까봐. 그저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병원 문을 나서는 길, 민지는 말순의 팔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죠. 할머니, 우리 매일매일 같이 있어요. 매일 이야기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제가 다 해드릴게요. 말수는 그런 민지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엔 말 못할 슬픔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엔 다짐 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이제 됐다. 이제 숨길 거 다 드러내도 되겠네. 말수는 방 안에서 민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다소 낡고 바랜 빨간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죠. 노트 표지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민지야, 이건 내가 처음으로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써온 거야. 말수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고 그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단단한 글씨로 수많은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엔 내가 받았던 상처들, 사람들이 모르는 내 속마음,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치매 연기를 시작했는지도 다 있어. 민지는 숨을 삼켰어요. 치매 연기를요? 왜 그런 걸? 말수는 노트 속 한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이거 봐. 여기에 날짜 적혀 있지? 작년 겨울, 너희 아빠가 내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 치매 아니면 왜 저렇게 멍청하게 굴어? 그날 밤 내가 병원에서 검사받고 시한부 진단받았지. 그 순간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작년 12월 15일 밤이었죠. 병원에서 나와 혼자 걸었던 그 거리.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고 가로등 불빛이 눈에 반짝였어요. 그때 말수는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민지만은 지켜야 해. 민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일부러? 응. 치매인 줄 알면 걔들이 긴장을 놓을 것 같았거든. 내가 그냥 멍청한 늙은이인 줄 알게 말이야. 말수는 노트 속 메모 몇 장을 민지에게 건넸어요. 거기엔 날짜별로 정리된 대화 내용, 몰래 녹음한 파일 목록, 그리고 아들 부부가 말순 앞에서 무심코 흘린 잔인한 말들이 기록돼 있었죠. 엄마, 그냥 요양원 보내버리자. 그거밖에 답이 없어. 저번에 치매센터 가봤는데 거기도 시설 괜찮더라. 엄마는 원래부터 우리 인생의 짐이었어. 민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동안 들은 말보다 훨씬 더 지독한 문장들이 거기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치매가 아닌데 왜 있겠니? 말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며 말했어요. 내가 말이지 예전엔 이런 말도 못했어. 아들한텐 미안해서, 며느린 이해하려고 애써서. 근데 시한부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내가 나를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엔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참아왔을까. 그날 밤 민지는 혼자 노트를 다시 읽어내려갔어요. 노트 마지막 장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민지는 그 밑에 펜으로 작게 썼어요. 그 한 사람이 제가 될게요. 며칠 뒤 말수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세미는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다음 주쯤엔 병원 예약 또 있으시죠? 응. 도훈 씨가 시간 낼 거예요. 그쯤엔 그때 말순이 말을 끊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이젠 민지랑 다닐 거야.
걘 나랑 마음이 같으니까. 세미는 민지 쪽을 쓱 바라봤어요. 민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순 곁에 바짝 붙어 있었죠. 그 모습은 묘하게 선 그은 가족의 구도처럼 보였어요. 밤이 깊어질 무렵 말순은 녹음기 전원을 켜고 작은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민지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자 말순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첫날 이야기를 해보려 해. 녹음기 불빛이 깜빡이는 그 순간 말순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어요. 내가 멍청한 게 아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민지가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말순은 거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앉아 있었죠. 드라마에서 흘러나오는 OST가 은은하게 거실을 채웠어요. 그런데 부엌 쪽에서 은근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세미와 도훈 부부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속삭이고 있었죠. 우리 언제쯤 이야기 꺼낼까? 지금이 딱 타이밍이지. 병원도 계속 다니시고 이젠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때야. 말순은 리모컨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고개는 그대로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죠. 들리는 건 다 들리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말순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었어요. 부엌에서 도훈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하게 민지한테만 다 털어놓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더 서둘러야 돼. 민지만 알고 있고 우리 모르면 그거야말로 손해보는 거잖아. 손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세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투에 힘을 줘서 말했어요. 이 집, 땅, 적금, 보험, 어머님 재산 다 합치면 최소 5억은 돼. 그런데 민지한테만 넘긴다고 생각해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도훈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야, 그래도 민지는 우리 딸이야. 어차피 다 우리 식구잖아. 그게 아니잖아. 민지가 커서도 우리한테 고분고분할까? 할머니한테만 정주고 자랐는데 유산도 다 그쪽으로 넘어가면 우린 그냥 통제력 잃는 거야. 그 순간 방 안에서 문이 조용히 열렸고 민지가 발소리도 없이 복도로 나왔어요. 작은 녹음기를 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거실로 나와 할머니 옆에 털썩 앉았어요. 말순은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봤죠. 다 들었어? 응. 그래 뭐. 언제까지 숨길 순 없었겠지. 말순은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어요. 그 안엔 더는 슬픔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냥 냉정한 정리만 남아 있었죠. 그 순간 말순은 25살 때를 떠올렸어요. 도훈을 혼자 키우면서도 늘 웃으려 했던 그때. 아들아,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하며 안아주던 그 밤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며칠 후 말순은 식탁에 가족을 다 앉혀놓고 말했어요. 나 유언장 작성하려고. 도훈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췌장암 말기라 그랬잖아. 치매는 아니지만 이젠 다 정리할 때가 됐지. 세미는 침착한 척하며 물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저희랑 상의는 좀. 그래서 지금 상의하잖니.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언장, 민지랑 같이 준비할 거야. 걘 나랑 끝까지 함께 해줬으니까. 그 말에 세미의 표정이 바뀌었고 도훈도 당황해서 엄마하고 입을 떼려 했지만 말순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말리지 마. 늦었어, 이미. 그날 밤 말순은 민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여기 통장 비밀번호도 있고 부동산 서류도 있어.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보험증권도 들어있어. 할머니, 그걸 저한테.
너한테 맡기는 게 맞아. 세상에 진심인 사람, 내 눈엔 너 하나뿐이야. 민지는 할머니 품에 안겼고 말순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지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드는 할머니의 체온이 따뜻했죠. 이제 다 끝났어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나 봐. 얘네들은 아직도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며느리 세미는 그날 밤 말순 방을 몰래 열었어요. 하지만 방 안엔 사람도 노트도 녹음기도 없었어요. 단지 탁자 위에 작은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뒤늦게 눈 돌려봤자 남은 건 너 손등뿐일 거야. 세미는 그 종이를 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무언가 아주 큰 판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버린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정갈하게 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죠. 도훈과 세미가 거실로 나왔을 땐 이미 말순은 하얀 셔츠에 연한 핑크빛 스웨터를 입고 단단하게 머리를 묶고 있었어요.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간다. 말순의 첫마디는 그랬어요. 세미는 놀란 듯 웃으며 물었죠. 아, 유 원장 이야기요? 응. 근데 오늘은 공증까지 다 해버릴 거야. 도훈은 말을 잇지 못했고 민지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젓가락만 만지고 있었어요. 세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의는 좀 그만하자. 그동안 충분히 들어줬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할 차례야.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를 바라봤어요. 가자, 민지야. 민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세미는 말도 없이 손톱을 뜯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세미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서랍을 뒤지고 옷장 속 박스를 열고 결국 도훈의 옛 서류 가방을 꺼내 폈죠.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등본과 재산 목록, 그리고 말순 명의의 보험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다. 세미는 그중 간병보험 약관이란 서류를 꺼냈어요. 수혜자랑 칸에는 놀랍게도 수정된 이름으로 김세미가 기입돼 있었죠. 적어도 이거 하나는 내가 챙겨야지. 그 순간 민지가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엄마 뭐해? 세미는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가방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빠 서류 좀 정리하고 있었어.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좁혀봤어요. 세미의 손등이 떨리고 있었고 그 옆엔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놓여 있었죠. 민지는 조용히 그 종이를 집어 올렸어요. 간병보험 수혜자 변경 신청서 이게 뭐야? 세미는 종이를 뺏으며 말했어요. 그냥 오래된 거야. 예전에 뭐 하나 해놓고 나중에 정리 안 했던 거지.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달라졌어요. 뭔가 훨씬 더 깊은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였죠. 그날 저녁 말순은 공증을 마친 유 원장을 봉투에 넣어 서랍 안 깊숙한 곳에 감췄어요. 그리고 작은 금고를 하나 꺼내 민지에게 열쇠를 쥐어줬죠. 할머니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금고 먼저 열어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순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 집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냥 내가 조금만 더 둥글게 살았더라면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할머니.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할머니는 항상 사랑하려고 했잖아요. 말순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 안엔 세미도 도훈도 몰랐던 진짜 가족이라는 감정이 살아있었어요. 며칠 뒤 도훈은 민지를 불러 앉혔어요. 민지야, 요즘 너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엄마가 먼저 차갑게 굴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말하자면 넌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너 아빠가 너한테 왜 실망했는지 아니?
민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가 날 실망했는지, 내가 아빠한테 실망했는지는 생각 안 해봤어? 그 말에 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말순이 거실로 들어섰고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한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 2024년 6월 11일 밤 말순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낡은 수첩 한 권을 펼쳐놓고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죠. 2024년 4월 28일 세미가 내 약병을 바꿨다. 5월 9일 민지에게 유언장 봉투를 전달함. 6월 12일 요양원 입소 예정일. 말수는 마지막 줄 아래에 작게 한 줄 더 적었어요. 6월 11일 연극의 마지막 밤. 그 글씨를 보며 말수는 아주 잠깐 쓸쓸한 미소를 지었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문틈 사이로 민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적고 계셨어요? 말수는 수첩을 닫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내 기억이 흐려질까봐 미리 적어두는 거야. 민지는 말없이 다가와 말순 곁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말순이 살며시 민지의 손등을 덮었죠. 혹시라도 할미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만 믿어도 되겠니? 민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언제나 할머니 편이에요. 부모님보다도 할머니랑 있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는걸요. 그 말에 말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만 알면 돼. 다음 날 아침 6월 12일 말수는 세미와 함께 택시에 올랐어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 눈빛엔 어떤 감정도 쉽게 읽히지 않았죠. 세미는 연신 핸드폰을 확인하며 초조해했어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오늘은 조금만 나갔다가 와요. 지인분이 추천해 주신 곳인데 분위기도 좋고 조용하고 머리도 좀 쉬셔야죠. 말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택시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산과 들판의 푸른 색깔이 눈에 들어왔죠. 세미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 요양원 입소 10시 도착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녀의 손엔 입소 동의서가 들려 있었고 옆자리에선 말순이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죠. 도착한 곳은 기억의 숲 치매 전문 요양원. 조용한 산 중턱에 위치한 2층 건물. 세미는 긴장한 듯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세미입니다. 오늘 어머님 입소 관련 서류 갖고 왔어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받았지만 이내 고개를 갸웃했어요. 보호자 서명이 있으시고 본인 서명이 빠졌네요. 세미가 당황해 대답하려는 찰나 문 밖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본인 왔어요. 나 이곳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직원과 세미 모두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죠. 말순은 조용히 다가오며 손에 쥔 수첩을 펼쳐 보였어요. 여기 기록해뒀습니다. 언제 내 약이 바뀌었는지, 언제 유언장을 정리했는지, 오늘이 어떤 날인지. 세미가 작게 외쳤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더 편하게 모시려고. 편하게? 내 이름 도용해서 보험 수혜자 바꾼 건? 도장 몰래 가져가서 입소동의서 쓴 건? 세미는 입을 꾹 다물었고 말수는 직원에게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 안에 진한석 달간, 약 조작 정황, 보험 내역 변경 캡처, 그리고 내가 자필로 남긴 진술서가 들어 있습니다. 직원은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순간 요양원 입구로 경찰이 들어왔어요. 민지가 경찰관과 함께 들어서며 말했죠. 여기에요. 할머니가 요청하셔서 제가 증거물 가져왔어요.
그때 말순 옆에 서 있던 이웃집 박 할머니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말순 씨는 정말 멀쩡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장 보러 가실 때도 계산 틀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치매라니 말도 안 돼요. 경찰은 세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동행해 주시겠어요? 김세미 씨? 세미가 끌려나가듯 따라 나가고 말순은 한참 동안 그 등을 바라봤어요. 곧바로 도훈이 도착해 현장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죠.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순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넌 항상 모른 채 했지. 너의 아내가 뭘 하는지도, 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도. 도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땅만 보며 숨을 삼켰죠. 말순은 천천히 민지의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이젠 할미가 준비해 놓은 걸 하나씩 보여줄 때가 왔네. 그날 밤 말순은 다시 수첩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6월 12일 가짜 치매 끝. 내일은 진짜 이야기를 꺼낼 차례.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말순은 다시 민지의 방 앞에 섰어요. 이번엔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죠.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민지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순은 그 소리를 듣고도 문을 바로 열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그제야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지야. 민지는 눈을 붉힌 채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어떻게 그런 걸 다 혼자. 말순은 천천히 민지 옆에 앉았어요. 작은 손수건을 꺼내 민지의 볼을 닦아주며 말했죠. 할미가 왜 이러는지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을 바라봤어요. 민지야, 사실은 몇 달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단다. 순간 민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시한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말순은 조용히 가슴께를 눌렀어요. 가슴 안쪽 어딘가가 욱신거리는 듯 잠시 말을 멈췄죠. 3월 초였어. 요양병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심장하고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얘길 들었지. 이식이나 큰 수술을 해도 6개월 넘기기 어렵다 하더라. 근데 나는 그날 그냥 웃었단다. 마음이 담담하더라. 민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 다시 검사 받아요. 요즘 병원 다 잘못 얘기해요. 말순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말이야, 그때 생각했지. 이대로 죽긴 싫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들 앞에서 내 존재 하나쯤은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말순은 아주 낮게 중얼였죠. 도훈이도 세미도 처음엔 참 좋은 아이들이었어. 내가 모은 돈 그거 둘 결혼하고 바로 넘겨줬잖니. 나는 그냥 같이 살고 밥 같이 먹고 웃고 싶었던 거야.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말순의 눈이 젖어들었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방해가 된다고 느끼더라. 밥도 혼자 먹게 하고 냉장고 음식도 따로 써놓고 치매 증상 나오니까 웃더라. 말순은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웃음이 없었죠. 그 순간 말순은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도훈이 신혼집을 구할 때 말순이 전 재산을 내줬던 그날. 어머니 고마워요. 평생 잘해드릴게요 하던 도훈의 목소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하던 세미의 눈물.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그래서 난 생각했지. 어차피 오래 못 살 거. 그냥 바보처럼 살다가 죽는 게 편하겠다고. 근데 민지 너가 자꾸 내 손을 잡더라. 그 따뜻한 손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순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죠.
죄송해요, 할머니. 저만 몰랐어요. 저만. 말수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너만은 끝까지 내 편이었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되겠니? 민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말수는 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저 금고 안에 내 통장들, 유언장 원본, 녹음 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줄 영상 하나가 있어. 같은 시각 거실에 앉아있던 도우는 민지의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말순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말들이 자기 가슴을 콕콕 찔렀죠. 세미가 경찰에 불려간 그날 이후 도우는 단 한 번도 어머니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목소리 안에 담긴 진심은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말처럼 들렸어요.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였죠. 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2024년 6월 13일 오전 말수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금고 하나가 앞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도훈과 민지가 말없이 서 있었죠. 민지는 열쇠를 조심스레 꽂았고 할머니가 직접 넘기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가지런한 봉투 5개, USB 메모리, 몇 건의 통장,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죠. 금고 안에서 은은한 장미 향기가 났어요. 도우는 손을 뻗었다가 망설였어요. 그 순간 말순이 말했죠. 열어봐라, 도훈아. 너도 이제는 제대로 봐야지. 도훈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엔 병원에서 발행한 말순의 진단서 원본, 시한부 6개월 판정 날짜, 그리고 MRI 사진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도훈은 말없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입술을 꾹 깨물었죠. 왜 이걸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너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잖니. 너의 눈엔 난 그냥 늙고 귀찮고 머리도 이상한 사람일 뿐이었으니까. 도우는 시선을 피했어요. 민지는 2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엔 세미 명의로 변경된 보험증권과 변경 날짜, 보장 내역이 적힌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도훈이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그것들을 들여다봤죠. 이건 세미가 나 몰래 어머니 보험을 바꾼 거였어요? 말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어요. 너도 알고 있었을 거야. 단지 애써 모른 척했던 거겠지. 도훈은 숨을 삼키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죠. 3번째 봉투에는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이 있었어요. 그 아래엔 빨간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 맨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민지에게 내 유산의 절반을 남긴다.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신뢰를 잃었다. 민지는 입을 틀어막았고 도훈은 손끝이 떨렸어요. 어머니, 전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몰랐던 게 아니고 알고도 외면했지. 너의 아내가 날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서도 넌 늘 핑계를 댔어. 바쁘다고 몰랐다고 애 때문에.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 쌓인 슬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그 순간 민지가 USB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이건 할머니가 영상 하나 있다고 하셨던 거예요. 말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 안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담겨 있어. 근데 그건 나 죽고 나서 틀어줘라. 도훈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왜요? 왜 지금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수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건 살아있는 내 입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니까. 죽고 나면 미움도 원망도 사라질 거 아냐. 그때쯤이면
너희도 내 진심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믿거든. 말순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입꼬리는 아주 평온하게 말려 있었어요. 그날 밤 도훈은 혼자 앉아 말순이 남긴 진단서를 다시 읽고 있었어요. 민지는 말없이 조용히 그 곁에 앉았죠. 그 USB 진짜 틀어보지 않을 거예요? 민지의 물음에 도훈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죽기 전엔 함부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죠. 그 전에 내가 어머니한테 뭘 얼마나 외면했는지 그걸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말순은 그날 밤 민지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창밖에는 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수첩 한 귀퉁이에 적힌 글귀가 그녀 곁에 펼쳐져 있었죠. 내가 진짜 치매였다면 넌 지금 울어줬을까? 7월 4일 그날은 유난히 해가 뜨거웠어요. 말순은 민지 옆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죠. 마지막까지도 고통을 말하지 않았고 그저 민지의 손을 꼭 쥔 채로 눈을 감았어요. 방 안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머물러 있었어요. 할머니 잘 가요. 이번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도훈은 한 발짝 떨어져 말없이 서 있었고 민지는 초췌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았죠.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집에 조용해졌을 무렵 민지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엔 USB와 유언장 봉투 그리고 한 장의 손편지가 있었죠. 이거 이제 틀어도 되겠죠? 민지는 도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잠시 후 화면 속에 말순이 나타났죠.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오히려 밝았어요. 이제는 나도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도훈아, 세미야, 그리고 민지야.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아마 세상에 없겠지. 영상 속 말순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바란 게 많지 않았어. 밥 한 끼 같이 먹고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한마디 듣고 그냥 사람처럼 가족처럼 대해주는 거 그게 다였단다. 영상 속 말순은 잠시 멈추더니 각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훈아, 기억나니? 너가 7살 때 열이 심하게 났을 때 밤새 간병하면서 내가 너의 이마에 찬 수건 올려주던 거. 그때 너가 엄마 고마워하며 내 손 꼭 잡던 거. 그때 그 따뜻한 손이 지금도 기억나. 도훈은 화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너도 힘들었지.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라서 내가 늘 미안했어. 그래서 더 해주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너의 아픔을 못 본 척하게 됐어. 세미야, 기억나니?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너가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고 싶었다고 울던 거.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진짜 딸 생긴 것 같아서 너랑 나 많이 부딪혔지. 나도 미워했고 너도 날 싫어했겠지. 하지만 너도 엄마 없이 컸잖아. 그래서 너한테도 한편으론 미안했어. 말순은 살짝 웃었어요. 그 미소는 살아생전보다 훨씬 따뜻했죠. 민지야, 기억나니? 너가 5살 때 처음 김밥 먹던 날. 할머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던 그 얼굴. 그때부터 넌 내 마지막 선물이었어. 나중에라도 이 집에서 힘들면 꼭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그거 너 스스로를 위해 써. 그리고 너가 어른이 될 때쯤엔 꼭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돼주렴. 그때 말순의 눈빛이 화면 속에서 조금 흔들렸어요. 그녀는 잠시 침을 삼키고는 마지막 말을 꺼냈죠. 가장 서러운 건 내가 죽을 때 가족들이 안아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였단다. 그런데 민지가 내 손을 꼭 잡아줘서 나는 그걸로 좋게. 이제는 다 잊자. 그리고 너희는 서로에게 너무 늦기 전에 사람이길
가족이길 잃지 말아다오. 내가 없어도 너는 끝까지 사람다웠으면 해.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닦지 못했고 도우는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가족이길 포기 안 하셨네요. 그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젠 우리라도 잊지 말아야죠.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말순이 가꿨던 마당 한켠에는 국화가 피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말순이 남긴 수첩을 책장에 꺼내놓고 매일 밤 그 앞에서 조용히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김치찌개 했어요. 아빠가 처음으로 설거지도 해줬어요. 웃기죠? 그 말에 바람이 살짝 창문을 흔들었어요. 민지는 그 소리에 미소 지었죠. 어느 날 저녁 도훈이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나도 이제 어머니가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알 것 같아. 뭐요? 진짜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구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걸 보여주셨죠. 사람은 떠나도 진심은 남는다. 말수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었어요. 그 웃음엔 사랑과 용서와 한 평생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순의 가슴엔 단 하나의 바람이 있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할머니 말순의 삶은 비록 고요하게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진심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에 꽃처럼 피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따뜻한 사람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시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